이번에 조이팔 문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뭐 조이팔 남이 다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이야기 안 할 때 조이팔은 이거 정말 뒤에 정치적 권력이 있다. 그러니까 4조 이상을 사기한 사람이 중국으로 도주하는 일이 가능했고 정부도 다 빠져나간 거 아니냐. 금경이 그냥 알아서 기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고 조이팔이 죽었다고 나왔을 때 저건 100%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가만히 있던 언론들이 이제 사설해요. 조이팔 사기극 재수사하는 검경 이번엔 믿어도 되나. 진짜 뭐 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의 나무라는 꼴입니다. 언론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나폴레옹이요. 처음에 엘바 섬에 갔죠. 두 번째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갔고요. 엘바 섬에 전쟁에 져가지고 그때 이제 그 뭡니까 러시아 침략했다가 져서 이제 붙들려가지고 이 엘바 섬에 귀향을 갔죠. 지중해에.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엘바 섬을 탈출해가지고 하니까 악마 엘바 섬을 탈출하다 이렇게 처음에 언론이 보도했는데 중간쯤 오니까 뭐 전 황제 나폴레옹 프랑스로 오고 있다 이러다가 나중에 파리 근처에 오니까 황제 각하 입성하시다 이렇게 당시에 프랑스 언론들이 보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조이팔 사건이나 유병헌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에 보면요. 대한민국에는 탐사 언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탐사라는 것은 자신들이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즉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이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아니 10만 명쯤 되는 피해자한테 많게는 8조 10조까지도 되는 대한민국 당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 어떻게 수사가 안 되고 정보가 다 새어나가고 그 정보를 가르쳐주고 그 조이팔과 돈거래가 9억이나 있었다는 대구청의 강력회장이 승진을 하고 그리고 무슨 백차가 앞장을 서서 밀항하는데 안내를 하고 그런 설이죠. 그 다음에 해양에서는 해양경찰이 배로 안내했고 뭡니까 마금포 항구에서 이 중국과의 공해상까지 이런 설들이 난무하는데 어느 언론도 보도를 하지 않고 중국에 가서 죽었다고 한 이 VTR 테이프 하나와 그 다음에 가짜 증명서 가지고 중국에서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계란도 가짜로 만드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계란 하나 1, 200원짜리를 가짜로 만드는 돈만 되면 뭐든 가짜로 만들어주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런 증명서와 그 테이프를 하나 가지고 그대로 조이팔이 죽었다고 보도했던 언론들이 이제 와가지고 조이팔 사기 사건 재수사가 급무차 조이팔의 생존 여부, 피해 규모, 정관계 로비 범위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왜 언론이 제일 나쁜 놈들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놈이죠. 이런 때는 놈이라고 해야 됩니다. 검경이나 정치 권력이나 관은 충분히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유병헌 때도 안 봤습니까? 그런데 언론은 마지막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해서 그래서 기자들이 어디 가면 대우받고 밥도 얻어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자가 무슨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다들 기자하고 언론에 대해서 대우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한국의 최고 가는 언론들이 크기로 보면 뭐 중견기업보다도 더 작잖아요. 그럼에도 언론사들이 사주들이 거의 재벌 회장보다 더 대우받는 것은 언론의 가치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존경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이 뭘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초등학생 정도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말이 안 되는 배경이 뭔가를 뒤를 조사해서 따져야 되지요. 그때 당시에 권력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싹 덮어버리는데 언론이 같이 동조해놓고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제2유의 무슨 주수도시라고 뭐 다단계 관련해가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한 번도 제대로 수사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몇천억까지 넘어가는 사기꾼들은 전부 정치 권력에 일정 정도 상납해가지고요. 같이 벌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이팔 같은 무슨 초등학교 뭐 나왔다라는 이런 사기꾼도 돈을 많이 사기를 치니까 정치 권력이 뜯어먹을 게 있어서 같이 공존 공생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를 팔아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맡긴 것보다 몇 배의 수익을 돌려주겠다 하면 처음에는 조금씩 줄 수 있겠죠. 나중에는 주면 지는 남는 게 뭡니까? 없잖아요. 그럼 언제는 터져야 돼. 언젠가는. 많이 땡겼을 때. 많이 땡겼을 때 터주겠죠. 자, 터주고 나면 뭡니까? 이 친구가 여기 있으면 잡혀가면 돈 받은 놈들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 튀라고 하겠죠. 근데 못 튄다 하면 니 다 튀게끔 안전하게 보장을 해줄게. 거기서 몇 년 있다가 공소시효 끝나면 뭐 오든가 안 그러면 버는 돈으로 제3국에 가가 잘 먹고 잘 사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합의가 돼서 튀는 겁니다. 자, 세월호가 가라앉지 않았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병헌 씨는 아직도 사업 잘하고 있을 겁니다. 정관계에 끼었어요. 재수 없게 세월호가 가라앉아가지고 내가 또 세월호가 재수 없게 가라앉았다고 황장수가 이야기했다고 사기치지 마세요. 여기서 방점은 유병헌이가 생각하기에 재수 없답니다. 옛날 어디 가가지고 정권으로 봐서는 재수 없게 세월호가 가라앉았겠지만 그것은 정권의 책임이 다 라고 했는데 앵커가 저보고 무슨 세월호가 재수 없게 가라앉았다고요? 이렇게 또 할라 해서 제가 당신 왜 안 한 말을 하느냐 사과해라 해서 사과시킨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방송 출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 블로그에 뭐 안부글이나 댓글 달아가지고 황 소장님 왜 요즘 TV에 안 놉니까? 뭐 옳으면 옳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던 황 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제 혈압을 몇 도 올리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TV 안 나간 지가 지금 몇 달째인데요. 아직도 저한테 그렇게 무관심해가지고 TV 나오냐 안 나오냐 하시는 분은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이팔과 유병헌, 제가 옛날에도 텔레비 나가 수도 없이 유병헌 사건 났을 때 이건 제2의 조이팔이다. 그리고 조이팔이 중국에서 사라져서 죽어서 나타난 것처럼 유병헌도 그럴 것이 됐는데 그리 됐지 않습니까? 근데 웃기는 게요. 이 피해 규모를 파악 안 해서 이제 피해 규모를 파악한다고요? 그 다음에 정관계 로비가 없었다고 생각해서 이제서 정관계 로비 배우가 누군지 파악한다고요? 참말로 기가 찹니다. 저는 생각을 할 때요. 유병헌이나 조이팔이 버는 거 한 20-30%는 상납을 했다고 봅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이팔이가 2013년에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 조이팔은 2011년 12월에 죽은 걸로 나왔고 한국에 그게 발표가 된 게 아마 4월달 5월달경에 2012년 4, 5월에 조이팔 죽었다고 조이팔 쪽에서 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웃기는 꼴은 검찰은 지명수배를 죽었다는 사람에 대해 경찰은 지명수배를 죽었으면 공소권이 기각돼서 지명수배를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박관청 경정, 우리가 3인방 찌라시 사건으로 지금 깜빵에 들어간 박관청 경정이 지능범죄수사대장을 할 때 조이팔이 죽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죽었다고 발표했으면 검찰은 공소권 기각이 되고 경찰은 당연히 공소권이 기각된 사람에 대해서 수배를 해제해야 되죠. 근데 아직도 지명수배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조이팔의 가족들은 죽었으면 사망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상속 관련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가족은 사망신고를 안 했어요. 자, 조이팔이 중국으로 돈을 빼돌릴 때 한국에 내연녀가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한두 명의 내연녀가 아니라 그 내연녀들이 다 중국으로 돈 배달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중국 현지에서도 목격했다는 사람은 20대의 여자가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이팔 가족으로 봤을 때 나중에 조이팔에 대해서 사망신고를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조이팔에 대해서 어쨌든 남동을 사기친 거든 뭐든 조이팔이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가족들이 무슨 상속이나 지분을 주장하려고 하면 사망신고 해버리가 죽은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사망신고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조이팔이를 따라가서 같이 차를 타고 배를 타서 중국으로 밀항시켜준
친구가. 그 다음에 조이파리가 밀항되고 난 다음에 옆에 붙여서 오른팔을 하다가 마치 조카처럼, 조카하고 친구고 조카처럼 지내서 조이파리를 삼촌이라 부르는 사람이랍니다. 한국으로 자진 귀국해서 징역 8개월을 받았어요. 범인 도피, 방조, 협조 이런 걸로. 근데 지금 언론사하고 인터뷰에서 작년에 2013년에도 조이파리하고 통화했다. 진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다라는 거는 100%고 중국에 가서 성형수술하고 영화 오우상 감독 영화 페이스 오프 보면 얼굴을 통째로 드러내갖고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성형수술하고 항상 건충을 지니고 다니고 골프 치고 술 마시는 게 일상이고 현재는 광저우에서 지내고 그래서 한국 빠져나가도 날 잡을 사람이 없다. 맞겠죠? 최고의 권력이 저는 조이파를 다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런 이야기가 다다 했어요. 앞으로 뒤지다 보면 나올 겁니다. 정말로 잡을 생각이 있다면 나오겠죠. 지난 정치 권력이니까 잡으려고 생각하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이파리가 밀항 전에 내가 그래서 한국 나가도 공항에서 나 잡을 놈 아무도 없다. 밀항을 해도 잡을 놈 없다. 그러니까 경찰차나 해경 보트가 에스코트 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자, 안 죽었으면 안 죽은지 죽었다고 볼만한 어제 경찰청장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조씨 측근한테 뇌물 받은 전직 경찰이 잡히고도 공개가 안 됐다. 아까 이야기한 조이팔한테 9억의 돈관계가 있던 대구 경찰청의 강력 개장은 이후에 총경 경찰서장급으로 승진했다가 지난달에 구속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이팔한테 검찰, 경찰 관련되는 분들 돈 많이 받아 썼어요. 조이팔은 용돈도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검경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검경이 그런 행동을 하는 데는 위에서 조이팔은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에이 잡지도 못하는 바에야 돈이나 받아먹자. 그것이 사회적 정의다라고 검경에 계신 분들이 생각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 검경으로 하여금 조이팔을 손대지 못하게 했는가? 그게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신문에 보면요. 경찰관이 감정노동자 된 대한민국이다.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관계가 있어서 합니다. 자, 뭐 경찰서 와서 대변을 보는 사람, 뭐 잡히가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 뭐 백이라고, 뭐 우리 아버지 구현이다라고 하는 사람, 오만 사람들 툭 하면 뭐 진정성 없는 사람들이 있어가 경찰들이 진짜 돌을 닦아야 사리가 저보다 더 많이 생겨야 경찰 하실 건데요. 진짜 경찰들이 받고 있는 감정노동은요, 이런 것도 있지만, 일선에서 민원인한테 부딪히는 것도 있지만, 위에서 권력으로 눌러가지고, 경찰이 경찰다운 노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경찰관이 감정노동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새정년의 모 의원이 국감에서 경찰청장 불러다가 총기 사고 경찰 난 걸 갖다가 훈계한다고, 가짜 총을 하나 들고 와가 쏴봐라고 시연시키는 것. 그 다음에 조이팔이나 유병헌을 제대로 잡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감정노동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이팔 이야기를 하니까 열이 진짜 살살 받습니다. 제가 요즘 뭐 인터넷 이런 데 보면 유병헌에 집착하다가 엿된 사람이 황장수다. 엿이 좀 됐죠. 제가 지금은 바보가 됐을지 모르더라도 나중에 제 말이 맞다라는 게 입증이 될 겁니다. 멀지 않았어요. 자, 지난 2015년 8월, 그러니까 한 2달 전에 보도입니다. 경매로 나온 유병헌 일가 부동산 다시 구원파 계열회사 품으로 해가지고 큰딸 선나씨가 대표로 있는 인테리어 업체 모래알 디자인이 소유했던 서울 강남 역삼동 소재 A 오피스텔 상가 309호가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 12억 7,500만원보다 1억이 높은 13억 7천만원의 국제 영상에 그대로 낙찰됐다.
이 영화 배우 그 사람이 대표로 있던 유병헌 관련 회사 아닙니까? 국제 영상은 그거 뭐 다 아는 부분인데 어떤 회사인지. 이 지금 보통은요 경매의 낙찰가율은 잠정 판매가 경매가보다 낮습니다. 낙찰이 원래 평균 낙찰률이요 오피스텔 상가의 경매에서 72.9%인데 107.45%로 낙찰됐다. 통상적인 경매에서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이 경매 업체, 경매 전문 업체의 한 연구원이 그동안 법원 경매에 나온 유대균 유액기 소유의 아들들 아닙니까? 다른 토지와 주택 감정도 경매가의 101%에서 111%에 이르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됐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유병헌 재산을 경매가보다 높다라는 이례적인 차례대로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들 거 돈은 뭐 재놨을 거고 내 재산이 딴 데 가는 거 용납 못한다. 그래서 다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유병헌 장녀 유선나죠. 프랑스에 갔다가 뭐 소송해가지고 뭐 프랑스 정부에서 한국에 안 가도 된다 한 유병헌 장녀가 최근에 이 국가와 소송을 벌여가지고 2억을 배상하라 했다. 이렇게 이제 패소했다. 이렇게 뭐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의미 없는 이야기고요. 자, 중요한 것은 유병헌이 세월호 사건 처음 가라앉았을 때 완전히 자기 재산을 다 정부에 뺏기고 패가 망신할 것처럼 비춰졌지만 유병헌 혼자만 석연치 않게 죽었다고 나타났고 실제로 정부는 유병헌으로부터 얼마가 거다 들여서 세월호 유가족 배상이나 세월호 조사 특이나 그간에 들어간 인양 비용이나 그 다음에 각종 구조 비용에 쓰였는지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발표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다 받아내겠다고. 제가 그렇게 해갖고는 못 받아낼 거라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요리조리 다 빠져나갈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를 받아냈고요. 경매 돌린 경매 그러니까 압류해서 경매에 올린 물건 중에서 그 가족들이 다 사갔는지 안 사갔는지도 한번 확인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갔으면 어디 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숨겨놓은 돈이 있으니까 사가가죠. 과거에 유병헌이 세모를 부도내놓고 세모에서 알짜배기 사업은 자기가 헐값에 도로 다 받아가고 그때 세모가 부도났을 때 경매에 갔던 부동산도 좋은 거는 자기가 그대로 다 사가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요, 조이팔 정말 조이팔한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끝으로 알려진 거 4만 명이 4조 원을 떼였다 하면 얼마입니까? 한 명당 떼인 돈이요?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계산이 잘 안 되네요. 1만 명이 1억이라 하면 얼마입니까? 네? 1만 명이 1억이면 4조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1만 명이 1억씩을 떼인 그런 사건인데 그 돈을 떼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서민들입니다. 돈이 한 1억쯤 떼였으면 그 집에는 풍지박산이 된 집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평균 1억 이상이죠. 지금 3만 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대구 지역에서만 조이팔한테 떼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피해면 어마어마한 그 가족 숫자까지 합치게 되면 한 1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본 거고 전국적으로 10만 명이라면 그 가족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이 피해를 본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의 목소리는 언론 지상에 거의 등장하지 않고 피해자 대표가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치 권력이 있어서 막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관료나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 협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다 못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조이팔 사건, 유병헌 사건 다 쌍둥이입니다. 이런 사건이 이런 식으로 끝나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요.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
작용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정치 권력이 이런 사기꾼한테도 붙어서 뜯어먹고 있는 일이 계속 지속되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